데니쌤, 영어 TV. 피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굶주리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입니다. 혼란. 글씨가 왜 이래? 다시 혼란. 비슷하네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라들이요, 국가들이요, 사용하는데 다른 종류의 정책들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 뭐 하는 이 provide가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으로 앞에 있는 정책들을 꾸미고 있죠. 제공하는 incentive 장려책이지. 그리고 this가 붙었어. 그럼 억제책. 뭐에 대해서? 다양한 농작물의 생산에 대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 글은 농작물.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주제가 이제 농작물에 관한 거라고. 그래서 기근, 경제적 혼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각각 그 나라에 맞는 이 농작물의 생산을 뭐 장려하고 억제하고 그런 정책들을 제공한다는 거. 거기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농업 보조금. 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be used to 원형 사용이 되는 거지. 이 to 다음에 ing가 나와버리면 익숙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보조금이 사용이 된다. 뭐 하려고? 장려하기 위해서. 농업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쓴다. 이 보조금은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보조금은 주는데 생산자들에게 능력을 주게 된다. 근데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니? 팔 수 있는 능력. 농업 어떤 생산품들을 어떤 가격에, 어떤 가격?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부터 나오죠. 더 낮은 가격이에요. 뭐보다 더 낮은 가격이냐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가능했을 그런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 무슨 말이니? 원래는요, 내가 뭐 이렇게 생산 비용이랑 단가랑 다 따져가지고 사과 하나를 2,000원에 팔아야지 본전이에요. 근데 이 국가에서 만약에 이 사과 농가한테 사과 한 개당 보조금을 1,000원을 준다고 해봅시다. 1,000원. 이건 왜 숫자야? 해롱해롱 하죠? 1,000원. 그러면은 그대로 2,000원에 팔게 되면은 이 사과 농가는 1,000원이 이득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과를요, 2,000원이 아니라 1,500원에 팔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사과 농가는 얼마가 이득이에요? 500원이 이득이죠. 가격을 더 낮게 팔았는데도 이득이 생겼어요. 원래는 2,000원에 팔아야 본전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농가가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면 가능했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보조금제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거의 모든 developed 선진국이겠죠. 선진국은 발견하고 있는데 find,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진국 스스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를 발견한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지금 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every가 붙어있기 때문에 단수가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 제기대명사도 단수를 쓴 거지. 이 농업적인 어떤 생산자들한테 이 선진국들은 웬만하면 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더라. 예외가 있는데요. 이 예외사항은요, 뉴질랜드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일부 캐나다 같은 국가들. 예외는 이렇게 묶어주면 동사가 여기서 나오겠지. 수요일치 조심해야 되겠고, 예외는 대표한다. 특별한 사례들을 대표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since 이 국가들이요, 대규모의 어떤 농업 인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가진 천연적인 어떤 이점, 특정 작물에 있어서의 천연적인 이점이 허용해요. permit,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이죠. 얘네가 생산할 수 있도록
낮은 가격,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보다. 그냥 보조금을 안 줘도 어떤 지역적 이점 때문에 그냥 생산 단가가 낮아요. 그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때?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 아니야.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뭘 보장해 주니? 농업의 흑자, surplus, 이득이 생기는 거야. 아까 설명했죠? 대부분의 어떤 조건에서 이 농업적 이득, 흑자가 발생하게 보장해 주고, 그리고 보조금은 또 허용해 줘. 생산자, 나라에 있는 생산자인데 어떤 주격관계대명사죠. 뒤에 그러면 동사부터 나오겠다. S 붙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보조금을 주는 국가, 이 보조금을 주는데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국가, 나라의 생산자들한테 뭐 하도록 허용을 해주냐? 언로 나왔으면 투부정사 나와야 되죠. 여기 나오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목적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네가 뭐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근데 요 생산자가 뭐 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국가의 생산자가 강요를 받아 비즈니스에서 사업에서 강제로 밀려나게 그렇게 강요를 당하면서,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아까 다시 넘어와서요. 우리 이제 사과 농가가 사과 하나를 1,500원에 팔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중국에서 얘네들은 원래 생산 단가가 낮으니까 이 국내로 사과를요 1,700원에 에이씨 숫자로 쓰자 그냥 1,700원에 팔고 있었어. 그러면은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은요 우리 사과 농가는 2,000원에 팔아도 손해인데 본전이죠. 본전인데 얘네하고 지금 어때? 상대가 안 돼버리잖아. 소비자들이 다 이거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1,500원에 팔게 되면 국산 사과를 그냥 사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니 이제? 아, 여기서 답이 없는데? 야, 철수하자. 철수하겠죠. 그럼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어떻게 해준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그런 국가의 어떤 농가 생산자들이 이득을 거둘 수 있게 해줘. 뭐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국가의 생산자가 이 사업에서 밀려나게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국내 생산자가 중국 생산자를 밀어내면서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농가가 살아남게 되는 거지.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 보조금의 역할이고요. 농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은 생산자들이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게 해주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생산자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서 그대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Next. 영국에서 집이 너무 비싸.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투투입니다. 투투. 그럼 부정뜻이 나오겠지. 너무 뭐뭐해서 할 수가 없는 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까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단 묶어주면요. 영국에서 집이 너무 비싸. 이 가정들이 각 가정이요. 뭐 하기에는 사기에는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가 없어. 뭐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근데 뭘로? 준비된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서. 뭐에? 이 영국에 사는 사람들의 주택 초기 구입 초기에 집을 살려고 하는 경력, 내가 집을 뭐 첫 주택이다 이런 집을 살려고 하는 경력에 처음에 모아둔 돈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혹은 또 병렬구조, 여기 투부정사의 병렬입니다. 또 뭐 할 수가 없어, 모을 수가 없어. 1번, 2번 이렇게 뭘 모을 수가 없어요? 구입 자금을 모을 수가 없어. 뭘로? 전에 있었던 그런 저축한 돈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 너무 비싸서 뭐 할 수가 없다. 집을 살 수가 없다. 영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대부분의 그래서 가구주들은 가장들이죠. 따라서 therefore 뭐 해야 돼? must인데 either 나왔죠. either A or B 이렇게 나오지. 집을 뭐 해야 되냐? hire 집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집을 빌려야 돼. 월세로 산다는 얘기지. 아니면요.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뭘로 사야 되냐? 자, 돈은 돈인데 무슨 돈? 빌린 돈. 그래서 대출금, 융자금 이런 걸로 사야 된다라는 거지. Therefore 따라서 주택을 산다는 거, 주택 구입은 반드시 refinanced 돼야 된다. 그럼 자금이 공급이 되어야 돼. 대출받아 사잖아요. 그리고 그 자금은요. has to 뭐뭐 해야 돼, 뭐여야 돼, 뭐여야 돼, be for a long term 장기간에 대한 대출이어야 돼. 아니 3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3억을요 3년 안에 갚아라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3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요 주택대출을 받게 되면요 보통 10년에서 한 30년 이렇게 갚게 만듭니다. 그래도 한 달에 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러분 나눠보세요 지금. 다음 이 대출금 융자금을 사용하는 구매자들에게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죠. 끊어주고 그런 장기 대출 융자는요 필수적이에요. 뭘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까? 대절, 명사절, 접속사겠지? 원금에 대한 상환 그것이 스프레드 아웃 돼야 되니까 분산돼야 돼요. 어떻게 분산돼야 돼? 약하게. 뭐 할 만큼 충분히 뒤에서 꾸민다. 커버가 될 만큼. 투부정사가 수동으로 쓰였고요. 뭐에 의해서? 연간 소득에 의해서. 다르게 얘기하면요.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1년에 갚아야 될 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이러면 감당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얇게. 예를 들어 연봉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여기서는 연간 소득이라 나오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가봅시다. 내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달에 뭐 생활도 하고 핸드폰 쓰도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출금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정도 나간다. 이 정도면 감당되겠죠. 이렇게 약하게 스프레드 아웃 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출금이. 그래서 30년 이렇게 막 갚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그 원금 상환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얄하게 퍼지는 걸 보장하려고 장기 대출로 들어가야 된다. 장기 대출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집을 사는 임대, 집을 사고 뭐 집을 이걸 빌려서 이렇게 살고 실제 거주자만 그러냐? 투자자도 있습니다. 렌탈 사업을 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집을 사서 집을 빌려주는 이 임대 부동산. 그래서 렌탈해주는 임대 부동산에 있어서의 투자자도 종종 발견해요. 뭘 발견하니? 대절을 발견합니다. 명사절 접속사. 연간 들어오는 그런 임대료. 사소한 거지만 여기 들어오는 이 ly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year에 ly를 붙인 것은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보통은 명사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부사가 아니에요. 이 연간 들어오는 임대료가 오직 커버할 수 있는데 작은 부분, 부채의 작은 부분. 근데 어떤 부채입니까? pp가 뒤에서 꾸미고 있죠. 사용된 뭐 하는데? 구매하는 데 사용이 된 그 부동산 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이 된 대출의 작은 부분만 커버하더라 라는 걸 발견해. 무슨 말이야? 내가 월세를 60만 원 주고 60만 원 받죠? 한 달에. 근데 이 집을 하나 샀는데 집이 대출로 샀어요. 집이 3억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월세를 60만 원 받아. 그러면은 이게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계산해 봅시다. 720만 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월세를 받아도 이 3억에 턱없이 모자라잖아. 아주 작은 부분만 임대료로 커버가 된다고. 그러면 이 투자자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숨어 있는 거니? 투자자도 장기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야. 대출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 60만 원 월세를 받아서 그걸로 뭐 대출금 상환을 하겠지. 근데 이게 좋은 이유는 뭡니까?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집을 사는 원리랑 똑같아요. 얘네들도 가만히 있으면 남의 돈으로 집을 사게 되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주택 구매자 그리고 투자자 모두에게 뭐가 장기 대출이 필수적이다 라는 거예요. Next. 이 지문은요, 이 지문만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야. 이거는 경제 이론에 대한 글이고요. 경제 이론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인 가정을 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해서 이 경제 이론을 만든다라는 건데, 커스터머리가 나오죠. 관례적인, 관습적인.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관습적인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출발점. 뭐에 있어서? 경제 이론에. 그러니까 원래 경제 이론을 만들면 시작점이요. 이런 말이야. 그게 아주 기본적인 모형이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근데 뒤에 보면요. be compared to 명사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것인데 이게 한꺼번에 나가서 이렇게 나간 거야. 알겠죠? 다른 어떤 상황 그리고 정책의 선택권이 비교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모형 그게 무엇이다? 경제이론의 관습적인 스타팅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이다. 동사 이렇게 나온다. 주어 동사 수요일치 조심해야 되겠고 그것이 어떤 체제냐?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 체제야. 그러면 경제 이론은 관습적으로 어디서 출발을 한다? 이론이에요. 이론. 현실이 아니라 그 이론은요.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 체제다 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야 일단.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이렇게 상상된 상상 속의 경제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독점적으로 소규모의 생산자, 대기업 이런 거 없어.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소비자들, 얘네들만 있어요.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문장이 끝났고 여기서 지금 상상된 경제 이게 주어인데 뒤에는 분사구문인데 all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생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동사가 being으로 바뀌어서 생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pp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주어 원래 동사였는데 분사구문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이런 경제 체제에서는요. 모두가 뭐 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뭐를요? 아주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아주 좁은 동기라든가 혹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이한 어떤 욕구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고 그 다음 뭐 누가 좋아하니까 이 가게에서 사고 이런 거 없어요. 경제이론 상상 속의 이론은 그런 경제에서 근데 뭐의 경제에서 긴 목록 전통적이지만 하지만 비현실적이야. 그럼 비현실적인 가정 그 아래서 경제학자들은요 증명해 왔어요. 뭐를요? 대절을.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요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비현실적이야. 근데 전통적이긴 해. 관습적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제 입증을 해왔냐? 있어. 항상 이 균형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즉, there is 어떤 가격의 집합들인데 여기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꾸미는 건 마찬가지인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지. 공급이 일치한다. 수요하고 일치해. 모든 상품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면 어떻게 되겠니?
남는 재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렇게 딱 균형 상태에 이르는 가격의 집합이 있다는 거야. 이론적으로요.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증명을 한 거야. 현실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뭐에? 시장 경쟁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담 스미스. 그 사람의 유명한 어떤 비유죠. 그래서 이 시장 경쟁에서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주어지. 그리고 여기서 동사가 나옵니다. 컴마 묶였기 때문에 그럼 s가 붙어 있어야겠죠? 그게 보장하는데 뭘 보장해? 명사절 접속사 대절. 모든 자원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wherever 복합인데 그냥 해석만 주의하면 되겠지. 이게 생산하는데 뭐를요? 최고의 가치를 소비자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생산하는 어디서든지 모든 자원이 사용이 됩니다. 왜? 아담 스미스의 이 이론에 의하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다 뭐 해주니까 이론적으로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원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지. 어떤 일탈 뭐로부터의 자유시장 결과로부터의 일탈은 그럼 이게 이제 벗어나죠. 완벽한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깨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worse off 합니다. 더 나쁘게 만들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지.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4대 6 이렇게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7이 돼버리면 얘는 3이 돼버리죠. 얘는 손해를 보는 거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있다. 가능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뭐에 있어서? 시장이 다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는요. 뭐하는? 주격관계대명사 꾸미고 앞에 만장일치의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장 균형에 대한 변화는 있다 없다? 없어. 왜냐? 누군가 이득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이론은요. 완전 경쟁 시장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론이요. 이론. 비현실적인 가정 아래서 수요와 공급의 이론적인 딱 완벽한 균형 상태가 있다고 그냥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경제의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실에 적용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려워지니까. Next. 수년에 걸쳐서 스포츠 분야와 그리고 미디어 분야는 발전시켜 왔다. 뭐를요?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 서로가 이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스포츠하고 미디어 둘 다, 이 산업 둘 다 이득을 얻게 돼. 뭐로부터? 이게 핵심이죠. 상호 보완적인.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어떤 특징. 그것의 상호 보완적 특성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득에 있어서 그래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어. 스포츠는 제공하는데 가치 있는 컨텐츠와 관객, 관중 그걸 제공해요. 누구에게? 미디어를 뭔가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 미디어 운영자들에게. 그리고 미디어는 또 수익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 도구가 되기도 해. 스포츠에게는. 그러면은 이 미디어에게는 스포츠가 뭘 주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스포츠가 미디어에게는 뭘 줘요? 컨텐츠. 방송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잖아. 그리고 관객을 제공해주죠. 그리고 미디어는 스포츠한테 이제 뭘 주니? 수익원. 그리고 홍보 도구. 이런 걸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상호 간의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판매, 무슨 판매니? 이 라이브 스포츠의 독점 중계권. 스포츠 독점 중계권이죠. 그것의 판매는 이다.
중요한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면요. 그게 주요 수익원은 아니야. 스포츠 독점 생중계권을 판다고 해서 바로바로 뭐 수익이 나고 이러는 주요 수익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럼 뭐가 된다? 소스 수익원이 된다. 뒤에까지 뭐에 있어서 스포츠 어떤 조직이라든가 구단, 스포츠 단체와 구단에 있어서 독점 생중계권을 판다는 게 바로바로 수익원이 나오는 주요 수익원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 됩니다. 자, 한편 생중계, 스포츠를 생중계하는 컨텐츠는요 또 결정적이다. 뭐한테 결정적이니? 이렇게 가로 묶어서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지. 그리고 요거 만드는데 결정적이다. 누가? 미디어 운영자들이 만드는데 결정적이다. 뭐를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누굴 위해서? 그런 시청자나 관중이나 관객을 위해서. 그러면은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팔아. 그 자체가 메인 수익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단한테도 이득이 되지. 내 경기를 중계해주면 스폰서가 붙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포츠 생중계 콘텐츠 자체가 어때? 이제 미디어를 제작한 예를 들어서 뭐 MBC라든가 MBC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를 생중계한다. 그랬을 때 시청자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력적인 프로그램 자체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지. 서로 이득이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것도. 다음 예를 들어서 광범위한 보도, 뭘 통한 텔레비전에서 이제 스포츠를 생중계하는 거야. 그것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상당한 노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에 있어서? 스포츠 리그에 있어서. 그러면 만약 인기가 없는 어떤 스포츠 종목이 있다. 그것을 황금 시간대에 어디에서? 텔레비에서 시청을 한다. 텔레비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몰랐던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 스포츠 리그에 대한 상당한 노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TV에서 생중계만 해도. 자, 그러한 노출이 뭐 할 수 있어? 제공하고 전달할 수 있다. 사적인 이득을. 어디에? 리그하고 구단 둘 다에. 어떤 형태로? 증가된 수익의 형태. 뭐가 증가하는 거야? 스폰서가 붙는다니까? 인기가 있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리그가 알려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스폰서가 붙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후원자의 유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방송에서 안 나가고 인기가 없는 스포츠가 그러니까 힘든 이유가 스폰서도 안 붙고 협찬도 안 붙잖아. 그래서 힘든 거니까. 이것은 의미하고 암시한다. 뭐를요? 대절,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 되겠지. 근데 그 뒤에서 카메라가 없이는 주요 스포츠 행사가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스포츠 행사가 사실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법으로 확장도 가능한데 사실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표현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스포츠와 미디어 산업이라는 것은 스포츠가 컨텐츠와 관중을 제공하죠. 그리고 미디어는 방송을 통해서 수익과 홍보 효과를 제공해요.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아까 어휘 있었죠? complementary해요.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 요게 사실은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